안녕하세요. 마음을 만나는 책을 함께 읽어가는 유튜브 작은 책자입니다. 드디어 나의 결혼을 후회하지 않기로 해서 마지막 영상인데요. 꽤 깊고도 긴 여정이었어요.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도 했고,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준비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릴 적 엄마와의 관계에서 시작된 불안정 애착이 이미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가 나를 보는 시선,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선,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까지 너무나 광범위하게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는데, 이 마음의 틀이 되어버린 부정적인 고리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좀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 두 영상은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서로의 불안정 애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은 내가 스스로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착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밝혀진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릴 적 애착이 이제 성인 애착으로 이제 자리 잡는 과정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실 그 자체보다 과거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그리고 어떠한 해석을 가지고 있느냐가 성인 애착의 그 안정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부모에게 거부를 당했던 그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안정 애착을, 어떤 사람은 불안정 애착을 가지게 된다는 건데요. 그 차이를 보니까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 성찰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미 경험했던 과거의 상처, 그 부모와의 첫 번째 애착 관계는 바꿀 수가 없지만 나의 과거 경험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은 이후에 나의 노력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고, 결국에는 과거의 상처가 주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정했던 나의 애착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너무나 희망적인 소식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 성찰적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책에서는 이거를 정신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애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신화, 곧 성찰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화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동상이몽이나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예능을 보시면 연예인 부부나 부모 자녀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고 뭐 갈등을 겪는 이런 모습들을 카메라에 그대로 찍고 스튜디오에서 이제 관찰자가 돼서 내 모습을 제3자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새가 하늘에서 이제 전체를 조망하듯이 또 다른 내가 나를 이제 바라보는 시선을 갖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나가 존재를 해요. 이제 행동하는 나에 대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는 내가 이제 전체를 조망하는데요. 이때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뭐 내가 가진 생각이 괜찮은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또는 이러한 감정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제 펼쳐보면서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당시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느라고 깨닫지 못했던 내 의도나 상대방의 의도, 뭐 감정, 생각들을 깨닫게 되고 이제 마주하기 시작하는데요. 최근 아이들이 학습을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슈화가 되고 있는 메타인지라는 개념도 이 정신화에 포함된 개념인데요. 이제 생각 위의 생각이라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나는 수학은 좀 부족한데 국어는 좀 이해하는 것 같아. 앞으로 좀 수학을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짜면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제어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주로 이제 인지심리학에서 연구되고 있어서 학습 분야에서 큰 주목을 이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체에서 쓰이고 있는 능력이고, 이 메타인지, 크게 보면 정신화하는 능력치가 개인마다 달라요. 정신화를 잘하고 메타인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관찰할 줄 알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고 성공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내가 주체적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메타인지를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자기 거울을 통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 거울이 좀 오목 거울이나 볼록 거울처럼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특정한 부분만을 보이는 작은 거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에 처해 계신 분들은 내 마음도 좀 왜곡된 정서와 마음의 틀로 자신을 계속 비춰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상처받았던 경험이 크시거나 현재 그것으로 인해서 좀 힘드신 분들은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결국 이제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는 이전 관계와 다른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치유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상담자와의 신뢰관계가 내가 혼자 마주하기는 조금 두려웠던 상처나 감정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좀 안전한 기지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내 욕구, 나도 모르게 자리 잡았던 그 무의식적인 상처들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마음속에 그 거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상담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곧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 곧 정신화를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심리 상담을 받기 좀 어려우신 상황이고, 먼저 내가 스스로와의 관계에서 내 과거의 경험들을 좀 돌아보고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두 가지를 시도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과거의 상처를 벗어날 수 있는 나를 성찰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